2023년 말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한 중견 물류기업이 갑작스럽게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 회사는 견고한 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붕괴는 이처럼 항상 가장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시작점은 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붕괴를 통해 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신호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우리 조직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부의 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본 이 회사는 완벽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견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모두가 성공을 축하하며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붕괴 1년 전부터 직원들은 사소하지만 이상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직 직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것이 무너지기 전에 항상 작은 것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동료들끼리 수군거리는 불안한 대화들. 알 수 없는 진동에 흔들리는 커피잔처럼 조직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직원들은 말합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고. 이것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2달째 고치지 않고 방치된 회의실 프로젝터.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조직의 인프라 관리가 마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넘게 채워지지 않는 복합기 토너. 이는 핵심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눈에 띄게 줄어든 명절 선물과 경영진 회의 직후 굳어버린 팀장들의 표정. 이 모든 것이 조직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 사소함에 탈을 쓴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놓치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5가지 출발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신뢰의 조용한 균열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반은 신뢰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약속했던 성과 공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고 공식 발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등 뒤로는 손가락을 꼬는 것과 같은 배신감이 조직에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간의 대화를 통해 불신을 조용히 전염시킵니다. 탕비실에서, 복도에서,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가는 불신의 포자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위기를 함께 버텨낼 조직적 면역력을 파괴하는 첫 단계입니다. 신뢰라는 상자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출발점은 나쁜 소식의 증발입니다. 조직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중간 관리자를 거치면서 보고서에서 삭제됩니다. 문제 제기는 묵살되고 오직 잘 되고 있다는 긍정의 언어만 필터링되어 위로 전달됩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필터 역할을 자처합니다. 왜일까요? 나쁜 소식을 보고했다가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영진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눈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실에 불이 났는데도 조작된 성장 그래프를 보며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그릇된 결정들은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웁니다. 세 번째 출발점은 후계자 없는 공백과 연쇄 과부하입니다. 신뢰가 깨지고 소통이 막히자 가장 먼저 핵심 인재들이 조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노하우와 지식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나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공백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거나 남은 한 사람이 몇 배의 업무를 떠안게 되죠. 이는 결국 만성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과부하는 치명적인 실수의 증가를 낳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서비스 품질은 결국 핵심 고객의 이탈을 불러오는 최악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는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폭발입니다. 네 번째 출발점은 미래를 포기하는 치명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것이 비용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교육비를 대폭 삭감하고 신규 채용을 완전히 동결했습니다. 심지어 노후화된 필수 설비 교체마저 중단했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자물쇠를 채우듯 당장의 지출을 막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연기나는 구형 컴퓨터로 힘겹게 일하고 조직의 성장 동력은 꺼져갔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멈추면
조직은 현재 상태 유지조차 불가능한 쇠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출발점은 외부 신호에 대한 치명적 오만입니다. 조직이 내부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 바깥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경쟁사는 파격적인 새로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고객의 요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봇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술과 경쟁자들이 질주하고 있는데도 경영진은 창문 밖의 거대한 파도를 보지 않으려 하거나 신문을 보며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한 오만과 집착입니다. AI 시대와 같은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러한 우물 안개구리식의 무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5가지 출발점은 서로 얽히고 설켜 붕괴를 향한 3년의 카운트다운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 즉 이어 1은 신뢰에 금이 가는 시기였습니다. 경영진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표면화되지 않은 조용한 불만이 조직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직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실금이었습니다. 이어 2. 왜곡과 공백의 시기입니다. 나쁜 소식은 완전히 차단되어 경영진은 심각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핵심 인재 3명이 연달아 이탈했고 남은 직원들의 과부하는 극에 달했습니다. 실금은 건너뛸 수 없는 균열로 커졌지만 경영진은 눈이 가려진 채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계점, 즉 티핑포인트를 돌파합니다. 통제 불능의 가속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핵심 고객의 계약갱신 거절이었습니다. 만성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불러온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핵심 고객의 이탈은 연쇄 이탈로 이어졌고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인력마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과 3년 차 말, 이 견고해 보였던 기업은 법정관리라는 추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완벽한 차단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장, 기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격동 속에서 굴러오는 모든 위기를 100% 막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판타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벽한 방어가 아닌 조기 감지 얼리 디텍션입니다. 무너짐의 시작점을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땅의 작은 진동을 먼저 감지하고 굴러오는 공을 피할 시간을 버는 것. 그 짧은 대응 시간이 방향을 바꿀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감지를 위해 우리는 어떤 구조적 설계를 해야 할까요? 무너짐을 막는 첫 번째 구조적 설계는 나쁜 소식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제조기업 사례를 보시죠. 이곳은 매월 익명 채널을 가동하여 중간 필터링 없이 현장의 위기와 나쁜 소식을 수집합니다. 경영진은 이날 것의 정보를 책상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핵심은 나쁜 소식을 보고한 사람에게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포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심층부에 고이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조직을 살리는 백신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조적 설계는 지식의 자산화와 후계자 시스템입니다. 경기 평택의 한 물류회사는 모든 핵심 직무에 대해 즉시 대체 가능한 후계자 육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그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개인의 머릿속에 갇힌 암묵지를 완벽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의 지식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이탈이 조직 전체의 마비나 다른 직원의 과부하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지식은 남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조적 설계는 외부 신호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대전의 한 IT 기업은 경쟁사 동향, 급격한 기술 변화, 고객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마치 막루의 파수꾼처럼 외부의 폭풍과 번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달콤한 좋은 소식과 뼈아픈 나쁜 소식을 정확히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에 취해 나쁜 소식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 거대한 환경 변화가 닥쳤을 때 다른 회사보다 한 발 앞서 조직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맞고 나서야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예측하고 미리 뱃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시대에 살아남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생존 규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작은 것을 보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고장난 회의실 프로젝터, 달라진 동료의 표정에서 거대한 위기의 전조를 읽어내십시오. 둘째, 나쁜 소식을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포상하고 문제를 숨기는 사람과 부서를 가장 위험하게 대우하십시오. 셋째, 정기적인 시스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신뢰, 소통,
인력 공백, 재투자, 외부 신호라는 5가지 지표를 분기별로 꾸준히 점검하십시오. 무너짐의 시작점은 항상 작고 항상 멀리서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보는 조직만이 붕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